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남들이 이미 많이 해서 재미가 없겠지만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맨 처음에 저는 이거 신문 기사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기사 하이라이터들은 되게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레고랜드 2천억으로 막을 거 50조짜리 일이 되었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이제 대충 읽으면은 아니 뭐 2천억으로 될 거를 왜 50조가 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 맨 처음에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잘못된 기사인가? 약간 어그로성인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2천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무슨 사치 쓴 것도 아닐 테고 50조가 됐다고? 리얼리?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 처음에 그냥 어 레고랜드 사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였는데 그 사태를 만든 강원도 도지사가 경제에 대해서 좀 잘 무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 저 기사 이렇게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진짜 검색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고 왜 50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액수인가 이런 걸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쉽게 이제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음. 우선은 그 강원도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농업을 하거나 관광업을 하거나 하는 걸로 이제 수입을 올리는 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강원도 하면은 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강원랜드, 뭐 카지노. 그거 아니면은 뭐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런 뭐 옥수수 농사 같은 걸 짓나? 약간 뭐 그렇게 막 발달된 도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쵸 뭐 판교, 광교 이런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뭐 테크노 산업단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솔직하게 조금 강원도에 대해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면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땐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막 이러쿵저러쿵 할 만큼 강원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약간 휴양지로서 국내 여행을 많이 가는 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업이랑 주 수입원은 농업이 아마 이제 주 수입원일 건데 그럼 이제 강원도도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넓은 부지 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에버랜드 같은 혹은 이제 일본의 디즈니랜드 같은 이제 그런 문화 시설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관광 산업에 이제 좀 더 활력을 키우고 그 사실 이제 뭐 수입원이 거의 없지만 이제 관광으로 좀 성공한 게 제주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물론 섬이라는 특수한 그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도 사실은 뭐 10년 전만 해도 10년보단 더 전이지 한 15년 전만 해도 특별히 뭐 이미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저기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싶을 정도로 주 수입원이 없는 도라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물론 관광을 많이 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시즌이잖아요. 시즌.
여름 시즌이라든가. 그렇죠? 요즘에는 수학여행도 제주도 안 가고 해외에 나가는데,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같은 게 거의 단절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잘 안 가는 동네가 제주도가 된 건데, 수학여행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호텔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벌리면서 2010년부터는 이제 그런 관광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그 지역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도 노려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땅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강원랜드를 지으려고, 그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했던 강원랜드래. 미쳤나봐. 했던 땅에서 이제 뭐 유적이 막 발굴되고 하면서 뭐 공사가 길어지고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바로 본론으로 딱 얘기를 해서, 강원도가 이 건설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지은 건 아니고, 강원도 지분이 거의 90%짜리인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공사에 착공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원도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공사인데, 지분율 90%라는 거는 갚아야 할 금액이 2,500억, 2,600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강원도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2,050억.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뉴스 혹은 뭐 유튜브들을 통해서 봤던 금액, 그 금액이 2,05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보증을 쓴 금액인 거죠. 보증. 대신 갚아주겠다고. 사실상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강원도 지방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사실상 강원도 그 특수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자회사이고, 자회사가 빌린 대출이고 보증까지 섰으니까 사실상 지방채랑 다름이 없죠. 근데 이제 뭐 코로나고 경제가 어렵고 금리 인상 시기고 하니까 2,050억이 없어서 이거를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대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 돈을 어차피 다 물러줘야 될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게 뭐 소송까지 뭐 들어가서 뭐 싸우고 뭐 어쩌고 할 필요는 없이. 그러면은 그냥 쿨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만약 진짜 돈이 없었다고 하면 강원도에, 물론 돈이 있었는데 안 갚아서 더 문제가 커진 것도 있는데, 갚으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데, 이게 호미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캐는 조그만한 농기계고, 가래는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삼지창 같이 생겨가지고 꼬부라진 이렇게 밭 같은 걸 가는 건데, 요즘에는 이 가래를 쓰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쵸, 소가 진짜 커다란 가래를 이제 등에 짊어지게 해서 밭 같은 거 쫙 이렇게 갈고 했는데, 엄청 크다란 기계로 만드는데, 이거는 가래를 들고 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호미로 막을 거 거의 50조면은 10톤 트럭 들고 와서 막아야 되는 수준? 10톤 트럭이 뭐야.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50조라는 이 큰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가? 너무 궁금해서 진짜 기사를 계속
꼼꼼히 읽어보고 다른 기사 찾아보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총 공사 규모 금액이 7,800억 정도의 공사란 말이에요.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쉽게 8,000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랜드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프라도 같이 지어야 될 거잖아요. 도로, 주차장, 뭐 콘도나 호텔 이런 숙박시설, 그런 인프라 시설까지 포함해도 1조면은 충분히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한 사업인데 왜 50조나 투입을 하게 됐나? 그렇잖아요. 이 금액이, 여러분, 이게 정부가 500억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50조를 투입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빛이 2천억이라고 했는데 5천억이면은 뭐 꼬여서 이게 수습하는 데는 한 2배 정도 비용이 드나 보네 하고 넘어가겠지만 50조라고 했단 말이야. 50조. 그쵸? 여러분 생각해도 많이 이상하죠? 근데 이게 단순한 돈 문제만 따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1조 정도면은 진짜 해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단순한 금액, 돈의 그 공사를 마무리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 문제로 커진 거예요. 현대 사회는 이제 신용화폐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용이 이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국채, 각 나라가 돈을 갚아주는 국채, 그 다음에가 이제 지방채, 강원도나 뭐 서울이든 부산,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각 지방이 발행한 지방채,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그 다음에 사채 뭐 이런 수준일 거예요. 신용 등급은. 회사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뭐 A1 등급이냐, 뭐 A2, AA 등급이냐, A3 등급이냐, 뭐 A- 등급이냐, 아니면 B 플러스 등급이냐, BBB 등급이냐, BBB 마이너스 등급이냐, 이렇게 뭐 다를 거고, 국채도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일수록 국가 신용도가 높을 것이고,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이제 국가 신용도가 낮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강원도 이제 지방채 정도면은 사실 대부분 지방채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지방 단체는. 그러면은 이제 정 급하면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먼저 갚아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지방의 신용도가 걸린 문제인데 대출을 갚고 못 갚고는 보통은 이거 진짜 급하다, 이거 좀 막아달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대신 이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강원도에서 거치는 세금으로 그걸 갚는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용도가 거의 국채랑 동급 A1을 평가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 못 갚겠다 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기준으로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 부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안 갚는다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든 거죠. 얘네들도 그러면은
요즘 금리 인상 시기라는데 공사하다가 이자 부담돼서 그냥 못 갚겠다고 선언하고 그냥 공사 중단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의심이 커지니까, 그리고 강원도 정도 되는 회사가 그거 레고랜드 하나만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른 뭐 다리나 도로나 이런 거를 다른 공사에도 돈을 쓰고 있었을 거고, 그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이제 그 건설사도 당연히 그 건설만 하나만 따서 하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건설 외에도 다른 건설들도 많이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준다네, 돈을 못 받는다네, 이런 상황에서 신용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에 돈을 못 갚아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기한을 연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연기라고 하잖아요. 뭐 이자율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만기를 보통은 연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 강원도인데 뭐 강원도가 어디 뭐 갑자기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돈 뗄 우려가 없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그거를 진짜 뚝 떼서 막 미국에 51번째 주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닐 테고, 대한민국에 붙어 있는 지방 단체니까,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보통은 이제 만기 연장을 해주는데 안 갚겠다 하고 이렇게 막 들어 누워버리니까, 그럼 안 되지. 연장 없어. 당장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업에서 벌였던 공사나 뭐 부동산 산업에 관련된 돈들도 다 이제 뭐 상한 요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뭐 건설사들의 이제 대출도 안전한지 점검하게 되고,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돈들을 회수하려고 이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돈맥 경화라고 하죠. 시장에서 돈이 안 돌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막힌 거야. 대출 연장은 갑자기 다들 안 해준다고 하지. 근데 구조상 이렇게 돈을 먼저 땡겨서 건설사라는 게 건물을 짓고 이게 분양이 돼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으로 그걸 대출을 갚아주고, 그 사이에 분양이 되는 동안 그 사이에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또 공사를 짓고 그거를 팔아서 이익이 나면은 대출을 갚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PF라고 한다고.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프로젝트가 한다는 걸 가정하에 돈을 빌린 거고 금융을 쓴 거고, 프로젝트가 끝나야 상환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이게 뭐 내가 예상했던 자금보다 돈이 더 들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를 완료를 해야, 상품이 완성이 돼야 그걸 뭐 헐값에 팔든 뭐 미분양이 나서 진짜 막 던지기 분양을 하든 뭐 밀어내기 분양을 하든 간에 상품이 완성이 돼야 어쨌든 뭐 대출을 갚든 할 그런 돈을 돌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프로젝트 중단에 갑자기 대출금을 다 갚아라고 하면은 이미 상품은 아직 완성이 덜 됐지.
물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지. 프로젝트는 안 끝났지. 근데 돈은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흐름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에 이제 뭐 갚을 수 있는 재원 마련 수단이 없으면은 이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어호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돈 떼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점점 더 이제 그 돈의 수급이 꼬여서 이게 참 나는 아는데 이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싶은데, 결국은 이 모든 공사나 이런 거에 레버리지가 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개인이. 근데 레버리지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은 있으면 100만 원짜리 집을 지을 수 있고 10억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레버리지를 끼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있어도 1000만 원짜리 집을 지어서 내가 이거를 100만 원에 팔아서 1000만 원을 갚고 100만 원을 남겨 먹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지금의 이제 건설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가진 돈 액수 크기만큼으로만 공사를 벌이는 이제 착실한 구조였다면은 중간에 갚아라고 해도 애초에 내가 가진 돈으로만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큰 그건 리스크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자 부담은 있겠지만 그냥 추가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냥 완공을 빨리 한 다음에 팔면 돼. 팔면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은 이제 돈이 남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 자그만 이 공사에 대출 껴있지, 지자체 보증도 껴있지. 증권사들은 이게 안전한 채권이라고 해서 쪼개기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사에 들어간 그 2천 몇백억을 미리 증권사나 은행들이 선 지급을 하고, 그걸 또 담보로, 이게 어음이잖아. 어음.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어음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거 강원도한테 돈 받을 건데 그 어음을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키고 혹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 채권을 또 담보로 또 또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안 봐도 이거 뻔한데, 그러니까 그 모든 레버리지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내 집인데 이렇게 조명이 이상하지? 뭔가 저 멀리서 막 나를 쬐는 것 같은. 이 영상 끝나고 한번 조명을 좀 손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뭔가 되게 빛이 날 공격하는 것 같이 나온.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작은 그런 작은 경색을 풀기 위해서
국가가 채권을 매입하는 50조를 투여해서 경지에 왔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얽혀 있는 게 최근에 여러분 롯데건설 부도설 들어보셨나요? 롯데건설. 사실 롯데건설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형 건설사 4대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요.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뭐 이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견 건설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큰 건설사가 부도설이 났었는데 강원도가 이제 나 더 못 갚아 선언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신용이 무너진 게 사실은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이제 롯데건설은 왜 부도설이 났는가? 그것도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사실 롯데가 지금 빚이 2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만기로 갚아야 될 급한 금액이 5천억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제 자꾸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아파트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아파트를 완공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커지니까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뗄 수도 있겠다. 이거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무리 대형 건설사라도 이자를 높게 준다고 해도 대출을 잘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들이.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1, 2년 전만 해도 지으면 분양이 100% 됐어요. 100% 됐으니까 당연히 대출을 쉽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근데 대출을 잘 안 해줘. 안 해주니까 당장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보통은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또 이 신규 대출을 갚고 그러니까 대출을 만기를 연장을 해가면서 공사를 끊임없이 이제 이걸 로테이션 돌린다고 하는데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뭐 만기 연장도 안 해준다 하고 신규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맨 처음에 롯데 쇼핑에서 돈을 빌려서 해결한다고 그냥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한 5, 600억 되는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은 롯데 쇼핑이라는 회사가 롯데 건설이랑 이제 자회사일 거 아니에요? 롯데 쇼핑은 갖고 있는 게 롯데 면세점,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롯데 홈쇼핑 이렇게 4개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데 딱 봐도 현금이 많을 것 같은 회사잖아요. 롯데 면세점,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롯데 홈쇼핑.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을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 롯데건설 부도 위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금액이 얼만데? 해서 보니까 당장에 급한 불이 6천억인가?
그렇고 총 부채 규모가 2조가 넘는 거. 그럼 롯데건설은 왜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끼고 있나?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알고 봤더니 롯데가 신규 사업, 뭐 서울시가 진행하는 그런 건설 같은 걸 수주를 따내려고 무리한 이차를 한 거야.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분양 광고 같은 거 봤으면 알겠지만 롯데가 하이엔드급 이런 홍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라는 말은 하이엔드 주거, 롯데가 선보인 하이엔드 주거 공간,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아파트 이런 거 광고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이엔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대신에 분양이 안 되면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거지. 제가 어떻게 잣뺀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미 했나? 어쨌든 그러니까 저렴한 가전제품, 저렴한 옵션을 넣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마진이 조금 남는다는 거지. 이익이 조금 나는 대신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사업인 거고, 뭐 하이엔드 이런 자꾸 이런 단어를 들먹인다는 건 결국 재료비를 많이 써서 마진을 크게 한 번에 크게 먹겠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부동산 불경기 시장이란 말이야. 근데 하이엔드를 다 했어. 이미 사업 계획서는 3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미 다 하이엔드로 다 많이 먹으려고 하이엔드로 재료를 다 사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 근데 하이엔드다 보니까 분양가가 어때요? 높아. 높으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날 것 같아. 미분양이 날 것 같으면 내 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발행해서 5천억을 차입해왔죠. 결국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돈을 빌려왔는데 그게 앞으로 남은 그러면 또 대출이 또 1조가 넘게 1조 5천억 이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만기가 올 텐데 지금 당장은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해서 갚았는데 그것도 롯데건설 주식을 발행한 것도 아니고 케미칼 주식을 발행한 거를 빌려와서 갚았는데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만약에 롯데건설이 계속 이렇게 그 추가 대출을 못 받고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롯데건설 같은 대기업 건설사가 디폴트를 하면 그보다 작은 기업의 건설사들도 자금줄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 자금줄이 막혀서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건설사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강원도지사 말 한마디가 불을 딱 지핀 거예요. 불을 탁 드퐁 하고 이게 담배 맛 탁 나오게 드퐁 하면서 이렇게 불을 탁 지피워서 이렇게 촥 던진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잘 모르지만 뭐 롯데도 부도 위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 강원도라는 곳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하네? 이렇게 신용이 와르르 도미노처럼 이렇게 지금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젠가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2050억 못 갚는다고 한 게 그 젠가라는 그 게임의 와르르 무너지는 마지막 조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50조가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내야 됩니다. 웬, 걔, 병아리, 병아리 신 같은 애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근데, 이 위기가 이걸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50조를 푼다고 했지만, 이걸 진짜 그냥 돈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채권 매입 방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채권 매입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A 등급 이상이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미 신용의 금이 가서 그래 대기업 채권들은 사줄 수가 있어요. 국가 돈이니까 AA 등급 이상인 건설사들. 근데 정작 지금 위기는 작은 건설사들이 부도를 나게 될 거고, 왜냐면 신용 등급이 B등급인 건설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건설사들 채권은 이 50조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하 신용등급까지만, 이상의 신용등급까지만 사주게 되어 있을 건데, 근데 그 작은 건설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시 대형 건설사들한테까지 그 불이 번지는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 등급이 상관없이 이거를 부실 채권을 다 사주길 원할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사줄 수 없다는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약한 고리는 중소형 건설사들일 거고, 근데 대마불사라고 그럼 대마만 살리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롯데건설도 아까 말했잖아요. 롯데건설은 부도 위기여도 롯데케미칼에서 대출을 땡겨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회사조차도 없는 건설사들은 이 돈이 돌지 않는 세상 속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도 안 팔리고, 국가도 안 사준다 하고, 진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돈을 풀었으면은 약한 쪽을 좀 지켜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강한 애들을 자꾸 살리는 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가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만약에 그 소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면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될 거고, 이제 건설사들 간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과연 올바른 자금 투입 방향인가?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건설사의 채권을 사주기보다는 당연히 뭐 삼성물산이나 GS나 롯데 같은 그래도 갚을 능력이 되는 대기업 채권을 사주고 싶을 건데,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근데 사실은 대형 건설사들보다 돈이 더 필요한 거는 소형 건설사들인데, 소형 건설사들은 당연히 소형 건설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대형 건설사들보다 낮고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 건설사들은 돈을 더 못 빌리고, 물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좋지만 다른 대출 방식이 있어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오히려 편하게 국가에서 채권을 사준다 하고, 결국은 이런 차이가 건설업에서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소형 건설사들은 어떡하겠어요? 인부들 돈을 주고 싶어도 많이 못 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돈을 더 줘.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 구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 되게 레고랜드 얘기하는 건지 암호란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이런 신용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하고자 총 투입된 돈이 50조 규모다. 단순히 이제 그 강원도가 못 갚은 돈이 불어나서 50조가 된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근데 이 투입된 돈으로 인해서 사실은 진짜 이 돈이 막혀서, 돈줄이 막혀서 혜택을 봐야 되는 소형 건설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다. 약간 주제 넘지만 소형 건설사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좀 그래도 그냥 투입하는 거 이러면 또 욕먹겠지. 작은 건설사 채권도 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좀 회사 크기에 상관없이 좀 귀양 사줄 거면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물론 국가 입장에서야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결국은 또 대형 건설사들 채권만 사줘서 대형 건설사들만 살려주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결국 국민 돈을 투입을 해서 건설사 사이에, 그러니까 빈부격차만 더 키우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요즘 시대의 그 가장 큰 화두인데, 국가가 돈을 써서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과연 올바른 자금 사용인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큰 건설사가 부도 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바이.